최용심 배움터 채널입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가 할 것은 스토커스 시어럼이거든요. 컬에 대하여 마지막 정리를 하면서 해보겠습니다. 이 스토커스 시어럼은 그리너 시어럼을 포함하고 있어요. 고로 스토커스 정리가 그리너 정리를 포함한단 말이 무슨 말인고,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컬에 대한 정리가 넓어지는지 그걸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dr을 어떠한 표경례에 대해서 선적분 했을 적에 컬 F.da 이렇게 된다고는 앞 시간에 배웠거든요. 이 공식에서 양변은 면적이 매우 작은 경우, 즉 dA 벡터라고 하는 극한의 면적에 대해서 이 양변이 성립을 하거든요. 그렇다면은 면적이 커지면은 이것이 성립할 수 없다는 말인가? 또는 면적이 커져도 여전히 이것이 성립할 수 있게끔 하려면은 어떠한 조치를 취해줘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공식을 적용을 함에 있어서 dr이란 것은 임의의 미소 면적 da를 둘러싸고 있는 경계죠. 그 경계를 양방향으로 적분을 해 나가다 보면은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 이 미소 면적 da에 대한 면적의 방향이 결정이 되어지죠. 고로 이러한 경우에는 dr 방향이 이렇게 반시계 방향일 적에 da 벡터의 방향은 어떤 방향입니까? dr 방향을 이렇게 감쌌을 적에 오른손의 엄지가 가리키는 방향이기 때문에 이 칠판에서 나온 방향이죠. 이 표시가. 이번에는 미소 면적이 하나의 방향만 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방향을 향하고 있을 적에 한번 봐보겠습니다. 이러한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종이를 디귿자 형태로 접어가지고 딱 엎어놓은 경우죠. 어떠한 탁자 같은 경우죠. 이럴 적에 이 위에 있는 미소 면적을 DA2라고 하고 우측에 있는 미소 면적을 DA3라고 하고 좌측에서 저쪽으로 향하는 면적을 DA1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때 면적의 방향은 우리가 표면이라고 정의해 놓은 그 표면에 대해서 수직한 방향을 향하게끔 잡습니다. 즉 말해서 여기서도 이 표면에 대하여 수직한 방향으로 잡긴 잡되 오른손 법칙을 만족하는 그 방향을 수직한 면적 방향으로 잡았죠.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면적 방향을 이렇게 잡았다. 이쪽 위의 면에 대해서. 그러면은 위의 면에 대해서 면적 방향을 이렇게 잡았다는 말은 위의 면적에 대해서는 선적분 방향을 어떻게 했다는 얘기입니까? 바로 이렇게 했다는 얘기죠. 여기서 이렇게 선적분을 해야 면적 방향이 위쪽이 되어지죠. 또한 오른쪽 면에 대하여 면적 방향을 오른쪽으로 해 놓았잖아요. 여러분들 아까 제가 얘기했다시피 면적 방향은 표면의 수직한 방향으로 그렇게 잡는다고 했어요. 고로 이쪽 표면을 면적 방향으로 잡았다면은 오른쪽 면에 대해서는 오른쪽으로 되어져야 면적 방향이 되어지겠죠. 왜? 같은 표면이 되게끔 하려면은 고로 오른쪽 방향의 면적 벡터에 대하여 선적분 경로 방향은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이것은 면적 방향이 이것이기 때문에 선적분 방향 경로는 이렇게 되어지겠죠. 고로 여기에서 이렇게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마찬가지로 좌측에 대해서는 면적 방향이 좌측이기 때문에 선적분 방향은 이렇게 되어져야 되죠. 고로 여기에다가 그린다면은 이렇게 되어져야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만히 보면은 이쪽 모서리를 형성하는 그 경로는 위에 있는 면과 오른쪽에 있는 면에 대해서 동시에 접하고 있잖아요. 그 모서리가 동시에 접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그쪽에서 선적분을 만약에 함에 있어서 서로가 반대 방향이 되어지면은 그 모서리에 대한 선적분의 기여분은 제로가 되어지겠죠. 고로 이 탁자 형태에 대하여
이것을 전개도를 아래쪽에다 그래 가지고 다시 한번 이 전개도 상의 선적분 경로 방향을 그려 볼게요. 얘를 딱 펼쳐 가지고 위에서 내려본다고 합시다. 그러면 한 가운데 있는 것은 이렇게 되어지죠. 적분 경로가.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 역시 적분 경로가 이렇게 되어지죠. 그리고 좌측에 있는 것도 여기서 이렇게 선적분 방향이 되어지죠. 그러면 이쪽 경계에 대해서는 얘에 대해서는 아래로 내려오고 얘에 대해서는 위로 올라가면서 이쪽 모서리에 대한 적분의 기여는 사라지죠. 그리고 또 이쪽 모서리에 대해서 이 적분 경로에 대해서는 아래로 내려오고 이 적분 경로에 대해서는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역시 이 모서리에 대한 적분의 기여가 사라지죠. 그러면은 이것들 가운데 있죠. 가운데 모서리에 대한 부분은 적분 기여가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남는 것은 뭐만 남습니까? 이 바운더리에 대한 것만 남죠. 즉 말해서 남는 것은 이렇게 남는다 이거야. 이것만 남아. 고로 이것을 다시 이런 형태로 바꿔주면은 이 형태에 대해서도 적분 경로가 여기서 이렇게 된 것만 남아 있잖아요. 이때 여러분들이 DA 방향과 즉 면적 방향과 적분 경로 DR 방향 중 무엇을 먼저 잡든지 간에는 자기 마음인데 그 잡은 것이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일관성이 있어야 된단 말이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서는 윗부분을 면적 방향을 플러스로 잡았잖아요.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면에 대해서는 오른쪽으로 향한 벡터도 면에 수직하고 왼쪽으로 향한 벡터도 면에 수직한데 윗부분 면의 이쪽을 플러스로 잡았다면은 오른쪽에 있는 것은 이쪽을 플러스로 잡아야 서로 이쪽 표면 그것이 일치가 되어지죠. 고로 여기서 보세요. TA 방향과 DR 방향 중에서 TA 방향을 먼저 결정한 후 DR 방향을 오른손 법칙으로 결정을 한다. 그렇게 제가 적어 놓았죠. 이때 TA 방향은 당연히 표면에 수직한다고 했어. 그렇다면은 이 공식 자체가 미소 면적 하나만 댕그러니 있을 때 적용될 수 있는 그러한 공식이었는데 이러한 식으로 미소 면적을 쪼개 가지고 각각의 미소 면적에 대하여 선적분을 계산한 후에 나중에 다 더해주면은 굳이 미소 면적에 이 공식이 한정될 필요는 없죠. 다시 말해서 어떠한 미소 면적이 아닌 면이 있다라고 했을지라도 그 면을 미소 면적으로 쪼개가지고 다 계산을 해가지고 다 더해주면 된다 그 말이에요. 좋은 예로 이제 이걸 한번 볼까요? 자, 입구만 똑같은 엎어놓은 항아리를 한번 봅시다. 여기 항아리하고 여기 항아리가 있어. 입구는 얘하고 사이즈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뭐가 다릅니까? 그 항아리의 입구를 경계로 하고 있는 항아리의 겉표면이 다르잖아요. 이러한 서로 다른 항아리에 대하여 그 주변부가 서로 다르다고 할지라도 여기에서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을 일일이 쪼개가지고 각각의 쪼갠 미소 면적에 대하여 이 공식을 다 적용시켜 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이거 보세요. 이것도 이렇게 다 쪼개겠습니다. 이렇게 다 쪼갤 거야. 얘도 이렇게 다 쪼갤 거야. 이 모든 표면을 다 쪼갰어. 이 각각의 쪼개놓은 미소 면적에 대하여 싹 다 이 공식을 적용시켜보자 이거야. 여기에서 적분 경로 방향은 이렇게 잡겠습니다. 그러면 미소 면적 방향은 여기에 수직한 이쪽 방향이 되어지겠죠. 마찬가지로 이 미소 면적에 대해서도 적분 경로 방향을 이렇게 잡아야 되겠지요. 이쪽이 표면이라면 이쪽도 표면이기 때문에 서로 적분 경로 방향이 이렇게 같아져야 되겠지요. 그리고 얘도 이렇게 잡고 얘도 이렇게 잡고 또 여기서도 이렇게 잡겠습니다. 그래서 이 입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겉에 있는 면들 있죠. 그 면들을 다 쪼개 갖고 이렇게 미소 적분 경로의 회로를 만들어서 다 적분을 해주고 나면은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서로 만나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은 방향이 반대잖아요. 여기서는 이렇게 가고 여기서는 이렇게 가기 때문에 이 경로에 대해서는 서로가
적분의 기여분이 없어지죠. 고로 모든 이것들의 경계에 대해서는 서로가 경로가 엇갈리기 때문에 옆에 있는 것들하고 결과적으로 옆면에 있는 모든 것들에 의한 적분 결과는 사라져버리죠. 어떤 적분 결과가? 선적분 결과가 사라져버린다 그 말이에요. 고로 최종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남는 것은 어떤 것의 적분 경로만 남겠습니까? 이 항아리의 입구에 해당되는 이쪽 부분의 적분 경로만 남게 되어지겠죠. 즉 이 적분 경로에 대해서만 적분이 상쇄되지 않고 남는다 그 말이야. 마찬가지로 이것에 대해서도 동일한 논리를 적용을 하면은 입구 이쪽에 대해서만 선적분의 경로가 살아남고 나머지 모든 표면에 의한 적분들은 다 어때요? 없어져 버리죠. F.dr을 계산을 할 거야. 무엇에 대해서 계산을 할 것이냐면은 이러한 항아리에 대해서도 계산을 해보고 이러한 항아리에 대해서도 계산을 해볼 거야. 그런데 이 항아리와 이 항아리는 옆면은 다를지라도 입구는 같다고 했죠. 고로 이 옆면을 다 쪼개 가지고 계산을 다 해주면은 그 결과가 옆면에 대한 모든 것은 다 사라져 버리고 어떤 선적분만 남는다. 입구에 대한 선적분만 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F.dr 이것에 대해서 해주나 이것에 대해서 해주나 그 결과가 어때? 같다 그 말이에요. 이것 자체가 미수하게 쪼개진 이 면들에 대해서 다 계산한 후에 다 합친다고 했잖아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미수하게 쪼개갖고 그것을 다 계산해가지고 다 합친 것이 뭐예요? 적분이죠. 그것이 적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인테그랄 F.dr 배경론에 대해서 이것이 컬 F.da 그것뿐이었는데 이렇게 다 쪼개가지고 합쳐준다는 그 개념을 사용을 하면은 인테그랄 F.dr 이게 어때요? 컬 F.da인데 이 a가 경계에 접한 임의의 표면이에요. 경계에 접한 임의의 표면이다. 이 말 뜻이 무슨 뜻이냐면은 지금 좌측 항아리에 대한 입구 경계는 이거죠. 우측 항아리에 대한 입구 경계도 이거죠. 그런데 좌측 항아리와 우측 항아리의 입구 경계가 같다 했기 때문에 좌측 항아리의 입구 경계에 대한 선적분이나 우측 항아리의 입구 경계에 대한 선적분이나 같죠. 왜? 입구 경계가 같다 했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서 컬 F 해가지고 다트 TA 이렇게 해줬잖아요. 이 TA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 입구에 접하고 있는 모든 임의의 표면이에요. 즉 우리가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할 적에는 곧바로 이 경계로 이루어진 이 면을 표면으로 잡았잖아요. 그런데 표면을 이렇게 경계면으로 이루어진 걸로 잡아도 상관없지만은 이 경계에 접하고 있는 임의의 공면에 대해서도 이 공식이 여전히 성립한다 그 말이에요. 고로 여기서 컬 F.da 할 적에 이 A라는 것은 경계에 접한 임의의 표면이요. 여기서 임의의 표면은 지금 옆 표면이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경계에 접한 표면이 임의의 표면이야. 이 표면하고 이 표면하고는 분명히 달라. 그런데 무엇은 똑같아? 이것을 무엇이라 하냐면은 스토커스 정리라고 해요. 지금 제가 여기에다가 스토커스 정리라고 적어 놓았는데 그 스토커스 정리라는 것이 바로 F.dr 폐경로에 대한 것은 이 폐경로에 접하고 있는 임의의 표면에 대하여 컬 F 취해가지고 면적분 해줬어. 그것과 어때? 같더라 그 말이에요. 물론 여기서 다트 면적분이죠.
우리가 요 앞전에 배웠다시피 if 만약에 F라는 벡터가 컨저버티브 필드다, 즉 보존장이다. 보존장이라면은 인티그랄 f.tr 폐경로 이것이 무엇이라고 했어요? 제로라고 했죠.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자, 이 공식으로부터 인티그랄 f.dr 폐경로에 대해서 이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f가 컨저버티브 필드가 되어져 가지고 이게 제로라면은 여기에서 컬 f가 제로라는 그 말과 똑같잖아요. 즉 피적분 함수가 제로가 되어지면은 이것이 제로가 되어지기 때문에, 자 다시 정리, F가 컨저버티브 필드가 되어져 가지고 이게 제로가 된다. 그 말은 결국 컬 F를 취해줘도 그것이 무엇이 된다? 제로가 된다. 그 말이야. 또 이거 했죠. F.dr 이미의 폐경로에 대해서 이해가 제로라는 말은 F가 어떠한 스칼라 함수 파이 그레디언트로 표현이 가능하다. 이것들에 대해서도 앞 시간들에서 했어요. 잘 모르시는 분들은 여기 클릭해 보세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처음 듣는 학생이라면 몰라도 이미 컬이란 말을 들어본 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컬이란 말이 회전을 의미한다, 또는 영어로 로테이션을 의미한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봤잖아요. 왜 컬이 로테이션, 즉 회전을 의미를 하는가? 즉 컬 값을 로테이션과 관련지어 생각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 좀 궁금하죠. 남들이 컬 하면 로테이션이 있다 없다 그렇게 말하는데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컬 값을 로테이션과 관련돼서 생각할 수 있느냐, 그것이 궁금했어. 저는 이 말과 동일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앞 시간에 이 물레방아 바람갈비를 갖고 실습을 좀 했죠. 자, 특정 방향에 대한 컬 값이 음수냐 양수이냐, 그것을 벡터장의 그림만 보고 판단을 할 때 물레방아 형태의 바람개비를 사용을 하면 편한 이유가 무엇이냐? 컬 같은 거 할 적에 컬은 회전을 의미한다. 그래가지고 책 같은 것을 보면은 컬 그려놓고 막 바람개비 이걸 그려놓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저는 학생 때 아니 왜 컬 값하고 이 바람개비하고 연관시키느냐, 무엇에 근거해서 그것이 약간 의문스러웠기 때문에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질문에 대해서 지금부터 차근차근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컬 F 벡터의 N방향 성분에 대해서는 가장 먼저 컬 F N방향 성분을 정의를 어떻게 했는가, 그걸 봐야 되겠지요. 여러분들 옛날에 이런 말이 있죠.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면은 달을 봐야지 왜 손가락을 보냐. 마찬가지로 컬의 의미를 자세히 알매 있어서 이 컬값 있죠, 좌변이, 이건 아무리 봐봐야 삼각형 거꾸로 엎어놓은 것밖에 안 보여요. 이 컬값을 뭘로 정의를 했는가, 그 정의식을 봐야 되거든요. 고로 이 우변을 잘 살펴봄으로써 컬값에 대한 직관을 얻을 수가 있어요. 여기서 델타 A라는 것은 미소 면적이잖아요. 미소 면적 크기분의 1이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 숫자이기 때문에 컬 F 값의 어떤 물리적인 의미에 대하여 커다랗게 알려주는 것은 없어요. 그것의 숫자가 어느 정도 크냐 작냐 그것만 가르쳐줄 따름이지 그것이 양수냐 음수냐 또는 제로냐 그걸 가르쳐주지는 않습니다. 무엇이? 델타 A분의 1이. 고로 중요한 것은 F.dr 이 선적분을 폐경로에 대해서 한 것이 드디어 컬 F 벡터의 N방향 성분에 대한 정보를 제공을 해줍니다. 고로 컬 F 벡터의 N방향을 알려면은 F.dr 폐경로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폐경로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적분하고 또 여기서 이렇게 적분하고 또 여기서 이렇게 적분하고 또 여기서 이렇게 적분해야 되겠지요. 이 적분 그림을 딱 보면은 이 화살표 방향이 무슨 방향입니까? 적분 방향이죠. 그러면 컬이다 뭐다 그것을 다 떠나서 일단 이 그림만 한번 봐보세요. 이 그림만 보면은 화살표 쳐 놓은 것이 뭔가 회전하고 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죠. 그림만 보면은 회전처럼 보이는 이러한 경로에 대하여
F.dr을 계산을 한번 해봤어. 그 결과가 플러스가 나오냐, 제로가 나오느냐, 마이너스 네거티브가 나오느냐, 그것에 따라서 그 의미를 살펴보자고 했지요. 컬 F 벡터의 N방향 성분을 이렇게 정의를 했잖아요. 이때 이 N방향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미 했지요. 이 미소 면적의 면적 방향을 N방향이라고 했어요. 즉 말해서 이 미소 면적을 dA 벡터라고 했을 적에 dA 벡터라는 것은 이 면적의 크기 dA에다가 방향은 N방향이다 이거요. N방향은 어떻게 결정이 되어집니까? 오른나사 법칙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지죠. 고로 내가 어떤 면에 대하여 이쪽을 면적 방향 N방향으로 잡겠다. 그러면은 그 N방향에 대한 선적분 경로 방향은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 정해주죠. 마찬가지로 반대로 이렇게도 할 수 있죠. 경로를 먼저 정해주고 난 다음에 면적 방향을 정해줘도 되죠. 그래서 컬 F의 N방향 성분이 양수 포지티브가 나왔다. 그러면은 DR 방향, 즉 적분 경로 방향으로 F 성분이 존재한다 그 말이에요. 그 적분 경로 방향이 어떤 방향입니까? 바로 회전 방향이죠. 이렇게 볼 때 회전하는 그 방향이잖아요. 고로 이것을 계산한 결과 플러스가 나왔다. 그 말은 이 플러스 회전 방향으로 F 성분이 존재한다 그 말이에요. 어제 얘기했잖아요. 이 내적 같은 경우는 FDR 성분이 존재한다. 그러면은 F.dr이 양수이고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서로 90도가 되어져서 제로이고 반대 방향으로 존재한다. 그러면 F.dr이 네거티브 음수가 나온 경우라고 했죠. 그러면은 이쪽 방향, 즉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돈 이것을 플러스 방향으로 그렇게 잡았다면은 네거티브 방향은 무슨 방향이야? 마이너스 방향, 즉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도는 것이 이 계산 결과의 네거티브 방향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F 벡터의 성분 중에서 F.dr이 양수이다. 그 말은 이렇게 얘를 회전시키려고 하는 것이 존재하고 제로이다. 그러면은 얘를 회전시키려고 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고 이 값이 마이너스다. 그 말은 이 회전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려고 하는 F 벡터가 존재한다. 그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봐보십시오. 여기에서 만약에 F.dr이 양수가 나와가지고 F 벡터가 이렇게 회전하려고 하는 성분이 존재한다. 그것을 알았다면은 우리가 직관상으로 봤을 적에 뭐가 이렇게 회전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에다가 바람개비를 갖다 대놓으면은 바람개비가 어느 쪽으로 돌겠는가 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보세요. 면적 방향이 요 윗방향이죠. 적분 경로를 이렇게 잡았을 적에 고로 이러한 상태에서 컬 F 면적 방향 성분이 어떻게 되어지는가 그걸 보려면은 바람개비를 여기에다가 이런 식으로 갖다 놔야 얘가 이렇게 돌락하는지 또는 반대로 돌락하는지 그것을 판단할 수 있겠잖아요. 고로 컬 F 벡터의 이 면적 방향 성분을 알려면은 면적에 수직한 거기에다가 이 바람개비의 회전축을 맞춰 가지고 이것이 과연 이렇게 돌겠는가 이렇게 돌겠는가 그것을 판단을 해보라 그 말이에요. 그래갖고 만약에 얘가 이렇게 돌려고 하면은 컬 F 벡터의 이쪽 방향에 대한 성분은 윗방향이니까 아랫방향이니까 얘가 이렇게 돌면은 이렇게 돌기 때문에 윗방향이 되어지죠. 만약에 F.dr을 계산을 했더니 0보다 작게 나왔다. 그 말은 이렇게 돌려고 하는 성분은 없고 반대 방향으로 돌려고 하는 성분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반대 방향으로 돈다. 그 말은 이렇게 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돈다면은 컬 F 방향이 이 회전 축상에서 이렇게 돌기 때문에 아래쪽에 되어지죠. 고로 어떠한 N축상의 물레방아형 바람개비의 축을 일치시켜서 계산점에다가 바람개비를 위치시켜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바람개비가 이 축을 중심으로 이렇게 돌겠는가 이렇게 돌겠는가 그것을
판단을 해서 컬 F 값을 이축 방향 성분이 이쪽 방향인지 이쪽 방향인지 그것을 판단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경우를 한번 봅시다. 자, X, Y, Z 3차원 공간상에 1, 1, 1 이 세 점을 지나는 평면이 있어. 그 평면을 지금 제가 딱 삼각형으로만 그렸어요. 그런데 이 평면상에서 F라는 벡터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져 있어. 위로 가면 갈수록 작아지죠. 이럴 적에 이 한 가운데 지점에서 컬 F 성분이 면적 방향은 이쪽 방향이겠는가 아니면 들어가는 방향이겠는가 그걸 여쭤봤어요. 그러면은 먼저 이러한 것에 대한 면적 방향부터 결정해 봅시다. 자, 이러한 평면 같은 경우는 면적 방향이 이 평면에 대해서 수직한 방향이기 때문에 면적 방향이 어떻게 되어지냐면 루트 해놓고 1제곱 더하기 1제곱 더하기 1제곱 분의 x캡 더하기 y캡 더하기 z캡 이렇게 되어지겠죠. 이것이 바로 무슨 방향이다? n방향, 즉 면적 방향이다 그 말이에요. 이러한 n방향에 대하여 컬 F 벡터의 n방향 성분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제로인지 알려면은 그 뚫고 나온 n방향에다가 무엇을 맞춰 놓는다? 이 물레방아형 발한계비의 회전축을 그 n방향에다가 딱 맞춰 놓는다 이거야. 그렇게 딱 맞춰 놓으면은 얘가 이렇게 돌겠습니까? 이렇게 돌겠습니까? 그림상으로 보면은 아래가 더 저쪽으로 세게 벡터가 형성이 되어져 있고 이쪽이 더 약하게 형성이 되어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돌겠죠. 이렇게 돈다는 말은 이것의 회전 방향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바로 컬 방향은 이쪽 방향이기 때문에 이쪽 방향은 바로 n방향으로 같잖아요. 고로 이렇게 회전하면서 이쪽 방향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 컬 F n방향 성분은 양수여 음수여 제로여 양수다 그 말이여. 고로 이 경우에는 컬 F 벡터 n방향 성분이 포지티브가 바로 양수란 얘기죠. 제가 문제를 또 약간 바꿔서 한번 내볼게요. 이번에는 이 벡터가 이쪽을 향한 것이 아니라 반대를 향하고 있다고 봐봅시다. 즉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향하고 있다 이거야. 이렇게 향하고 있을 적에 이 빨갛게 찍어 놓은 이 지점에서 컬 F 벡터의 면적 방향 성분은 양수겠는가 음수겠는가 제로겠는가 그걸 여쭤봤죠. 그러면 보십시오. 여기서도 면적 방향 성분이 분명히 이거잖아요. 고로 원점에서 이 빨간 곳을 향해서 나오는 바로 이런 방향이죠. 그러면 요것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렇게 밀고 있잖아요. 즉 아래쪽에서 이렇게 미는 힘이 더 세잖아요. 위쪽보다. 고로 이렇게 회전하겠지요.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되어지면은 회전 방향이 이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바로 이쪽 방향이 즉 이쪽으로 들어간 방향이 컬 F 방향이 되어지겠죠. 근데 지금 현재 문제에서 구해라는 것은 컬 F n방향 성분을 구해라고 했잖아요. 어떤 상태에서? F 벡터가 이렇게 된 상태에서 우리가 방금 얘의 회전 방향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졌잖아요. 즉 이 축을 향해서 들어가는 방향이야.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나온 방향이 n방향이기 때문에 이렇게 돌 적의 회전 방향은 들어가는 방향이야. 즉 말해서 컬 F n방향 성분은 음수다 그 말이야. 이것 같은 경우는 이쪽은 Y축 방향, 이쪽은 Z축 방향, 칠판에서 나온 이쪽 방향은 X축 방향으로 제가 잡았죠. 이럴 적에 F라는 벡터가 이렇게 파란색으로 공간상에 존재한다. 그렇다면 이 빨간 이 지점에서 컬 값의 X 성분은 0보다 클까 작을까 0일까?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컬 값의 X 성분을 여쭤봤어. 컬 값의 X 성분을 여쭤봤다. 그 말은 컬 값을 계산을 할 적에 YZ 평면에다가 미소 면적을 그려가지고 컬 값을 계산해야 되죠. 고로 YZ 평면 여기에다가 이렇게 그려봤어.
그럴 적에 이 바람개비를 여기다 딱 위치를 시켜 놓으면은 얘가 이쪽이 더 세기 때문에 이렇게 돌겠죠. 이렇게 도니까 칠판에서 나온 방향이 컬 값의 방향이죠. 고로 이때 나온 방향을 우리가 X축으로 잡았기 때문에 컬 F X 성분은 양수죠. 그 다음에 이거 한번 볼까요? 이것은 X축을 이렇게 그려놨고 Z축을 제가 이렇게 그려놨어요. 그러면 Y축을 나온 방향으로 제가 잡아놨지요. 이럴 적에 이렇게 F벡터가 형성이 되어져 있다. 빨간 이 지점에서 컬 F벡터의 Y 성분은 어떻게 되어질까? 이거 같은 경우도 곧바로 바람개비 갖다 놓은 것이 제일 좋습니다. 컬 F벡터의 Y방향 성분이기 때문에 이 회전축을 Y축하고 평행하게 놔야 돼. 고로 Y축이 지금 칠판에서 나온 방향이죠. 그렇게 이렇게 놨단 말이야. 이렇게 놓은 상태에서 이 빨간 요 지점에 이렇게 회전축을 갖다 놓으면은 얘가 어느 쪽으로 돌 것 같습니까? 이쪽이 더 세기 때문에 이렇게 돌겠죠. 이렇게 돌기 때문에 얘의 컬 F Y방향 성분은 역시 이렇게 도니까 이렇게 되어지죠. 엄지가.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양수. 그 다음에 이걸 한번 볼까요? 이것은 X가 아래쪽을 향하고 Y가 오른쪽을 향하고 Z가 여기서 나오는 그 방향이죠. 이럴 적에 F벡터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다. 그러면 이 빨간 지점에서 컬 F벡터의 Z성분은 Z성분이기 때문에 XY 평면에다가 이 바람개비를 축을 Z축과 평행하게 놓은 상태에서 어느 쪽으로 돌 것인가 그것을 봐야 되겠지요. 고로 이 바람개비를 이 지점에다 계산을 해라겠기 때문에 축을 여기에다 딱 이렇게 맞췄어. 이쪽에서 Z축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 축은 Z축과 평행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는 똑같은 상태로 이렇게 위쪽을 향하고 있죠. 여기서 제가 하나를 안 그려 놓았는데 이렇게 또 하나 그려 놨어. 그러면은 똑같은 F벡터가 지금 이쪽을 향하고 있죠. 이런 상태에서 컬 F벡터의 Z성분을 구하기 위해서 회전축을 Z축과 평행하게 놓은 상태에서 바로 이 계산점으로 딱 갖다 놓으면은 얘가 돌까 안 돌까? 안 돌겠죠. 왜? 이 계산점 위와 아래에서 똑같은 힘으로 이렇게 밀고 있기 때문에 얘가 회전해갔어? 안 해갔어요? 안 해갔죠. 고로 이때 컬 F벡터의 Z성분은 뭐? 제로.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제 마지막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컬과 관련된 마지막 문제야. 자, F벡터가 XZ의 X캡 플러스 XYZ의 Y캡 마이너스 YZ 캡 이렇게 되어진다고 할 적에 1,1,0 지점에서 컬 F 값을 계산해 보시오. 그러면은 이것은 이제 정확한 계산을 해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컬 F 값을 일단 공식을 적어 놓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컬 F 값을 계산하기 위해서 F의 X가 뭐예요? XZ죠. 이것이 F의 X이고 이것이 F의 Y이고 이것이 F의 Z죠. 그러면은 F의 Z를 Y로 편미분하면은 마이너스 1이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그대로 적고 그 다음에 F의 Y를 Z로 편미분하면은 XY만 남죠. 그 다음 F의 X를 Z로 편미분하면은 X만 남죠. 그 다음에 F의 Z를 X로 편미분하면은 제로. 그 다음 F의 Y를 X로 편미분하면은 YZ만 남죠. 그리고 F의 X를 Y로 편미분하게 되어지면은 제로죠. 고로 제로. 그러면 남는 것은 이것만 남죠. 즉 말해서 컬 F 값은 이것들을 다 새롭게 적어주면은 이렇게 되어지죠. 1,0 지점에서 컬 F 값을 구해라고 했죠. X 대신에 1, Y 대신에 1 대입하면은 이것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마이너스 2가 되어지네. 그 다음에 Y 방향 성분은 X 대신에 1 대입하기 때문에 1 그대로고, 그 다음에 Z 방향 성분은 YZ를 대입하죠. 근데 Z가 제로이기 때문에 더 이상 넣을 거이 없죠. 바로
1,1,0에서 컬 F 값은 마이너스 2의 X캡 플러스 Y캡 이렇게 되어지겠습니다. 이제 어떤 문제를 한번 내볼 것이냐면은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 이게 마지막 문제로 중요해요. 자, X, Y, Z 공간상에서 내가 이 F벡터를 사용을 해서 스토커스 시어럼을 테스트 한번 해보라 그래. 먼저 스토커스 시어럼을 테스트를 하려면은 적분 경로를 줘야 되잖아요. 그 적분 경로는 XY 평면상에서 이 빨간 걸로 주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적분 경로 상에서 스토커스 시어럼을 한번 테스트 해보라. 즉 말해서 스토커스 시어럼은 좌변항하고 우변항을 각자 계산해서 서로 같은가 다른가 한번 봐보라 그 말이에요. 좌변항은 선적분이죠. 고로 XY 평면에 있는 이것에 대한 선적분을 해보려고 한다. XY 평면을 여기에다가 다시 그렸어. X축, Y축 상에 이것을 다시 그렸어. 그러면은 출발점을 0,0으로 잡았을 적에 0부터서 1까지 가고 또 여기에서부터 여기 이 점의 좌표가 1,1이죠. 여기서 또 특별하게 주의할 사항. 이 적분 경로가 XY 평면에 있다. 그 말은 이 적분 경로상의 모든 Z좌표는 뭐예요? 제로죠. 그렇기 때문에 이 Z가 제로란 것은 철저히 명심해야 돼. 그래가지고 1,1이라는 이 지점에서부터 여기까지 또 선적분 해와야 되죠. 즉 0,1까지.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시 원점까지 와야 폐 경로가 되어지죠. 그러면은 원점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경로를 1번 경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2번 경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3번 경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4번 경로라고 했을 적에 폐 경로이기 때문에 1, 2, 3, 4 경로에 대하여 F.dr을 계산해 봅시다. 자, 그러면 1번 경로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X는 X로 그대로 변하고 있죠. 그런데 Y와 Z는 뭐예요? 제로죠. 그러기 때문에 F.dr을 한번 계산을 해 보려 그래. 1번 경로에 대해서. 그러면은 F.dr 이것을 우리가 다시 적으면 어떻게 되지냐면은 F의 X의 dx 플러스 또 F의 Y의 dy 또 플러스 F의 Z의 dz 그렇게 되어지죠. 그러면은 이 1번 경로에 대해서는 Y와 Z가 제로이기 때문에 dy와 dz도 뭐요? 제로가 되어지죠. 고로 1번 경로에 대해서는 dy 제로, dz 제로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예 없고 있는 것은 f의 x와 dx만 남아있는데 f의 x는 뭐요? 여기서 xz죠. 근데 z가 뭐요? 1번 경로에 대해서는 z가 제로이기 때문에 이것도 제로야. 고로 1번 경로에 대해서는 이거 자체가 뭐가 되어지냐면 제로가 된다 그 말이야. 2번 경로는 여기서 이 경로죠. 2번 경로 같은 경우는 X는 1이고 Y는 Y로 변하고 Z는 여전히 뭐야? 제로죠. XY 평면이기 때문에 고로 2번 경로에 대해서는 이렇게 되어지는데 F.dr를 계산해보면 이렇게 되어져. 그런데 X가 1이기 때문에 dx 제로이기 때문에 얘 날아가. 그 다음에 Y는 Y로 변하니까 놔두고 Z는 고로 제로이기 때문에 DZ도 날아가. 그러면 남는 것은 F의 Y의 DY만 남죠. 그런데 F의 Y가 여기에서 X, Y, Z잖아요. 그런데 Z가 제로이기 때문에 이것도 없어져 버리죠. 고로 2번 경로에 대한 것도 제로. 마찬가지로 3번 경로, 즉 여기서 이 경로에 대해서는 X는 X죠. Y는 1이고 Z는 제로가 되어지죠. 그러기 때문에 3번 경로에 대해서도 이것을 계산을 해보면 제로 나옵니다. 4번 경로에 대해서, 즉 이 경로에 대해서도 X는 제로, Y는 Y, Z는 제로이기 때문에 4번 경로에 대해서 F.dr를 계산해보면 역시 제로가 나와. 고로 스토커스 시어럼에서 이 좌변항에 대한 선적분은 이 4개를 다 더해보면 전부 다 0이기 때문에 제로지요. 그러면은 우변으로 이것을 한번 계산해 봤을 적에 과연 이것도 제로가 나온가 한번 봅시다. 고로 컬 F.d 계산해 보자.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는 적분 경로를 이렇게 잡았기 때문에 면적 방향은 어떤 방향이 되어집니까? 바로 여기서 이렇게 잡았기 때문에 7번에서 나온 방향이죠. 이쪽 좌표계에서는 X, Y 여기에서 적분 경로를 지금 현재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돌렸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지죠. 고로 이 상태에서 면적 방향은 Z 방향이죠. 그렇기 때문에 컬 F 닷 DA에서 컬 F 닷 DA 해놓고 이것의 방향은 Z 방향이다 그 말이야. 면적 방향이. 그러면은 이것은 컬 F 닷 DA의 Z 방향이기 때문에 컬 F Z 성분하고 DA하고 서로 곱해가지고 적분해주면 되어지죠. 면적분. 그러면은 컬 F Z 방향 성분이 뭐야? 여기서 컬 F 계산해 놨죠. 계산해 놔 보니까 컬 F Z 방향 성분은 YZ였죠.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컬 F Z 방향 성분이야. 이것이 뭐야? YZ다 그 말이야. 컬 F 이것 자체가 방금 YZ라고 했죠. YZ인데 이것을 계산을 함에 있어서 Z는 뭐야? 제로죠. XY 평면이기 때문에 고로 이것 자체가 YZ, Z가 제로이기 때문에 이것이 뭐야? 제로. 좌변이 제로가 나왔다시피 우변도 역시 제로가 나온다 그 말이야.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왜 그린의 정리가 스토커스 정리에 포함이 되어지는가 그 얘기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린의 정리에 대해서는 이미 여기서 했지요. 모르시는 분들은 여기 보세요. 그린의 정리를 보면은 인티그랄 XY 평면상에서죠. P의 dx 플러스 Q의 dy는 인티그랄 해가지고 이때 면적분이죠. 여기서 적분이 물론 두 개가 들어가야 원래는 정상이겠죠. XY 두 개니까 인티그랄 해놓고 파샬 Q 오버 파샬 X 마이너스 파샬 P 오버 파샬 Y dx dy 그렇게 되어지죠. 이것이 그린의 정리야. 그러면은 이 스토커스 정리를 XY 평면상에다가 한번 적어 봅시다. 왜냐면은 그린의 정리가 XY 평면상에서 성립하는 그 정리요. 여기서 P는 물론 XY 함수고 Q도 XY 함수요. 우리도 이 스토커스 정리를 XY 평면상에다가 적어보자 그 말이야. 그러면 XY 평면상에서 F 닷 dr 물론 폐경로에 대한 거야. 이것을 다시 적으면은 XY 평면, 즉 2차원이기 때문에 F의 X의 dx 플러스 F의 Y의 dy 그것밖에 없죠. F의 Z의 dz에서 dz는 뭐예요? XY 평면상에서는 제로잖아요. 고로 이것만 남는다 그 말이야. 그런데 이것이 바로 뭐하고 같다고 했냐면은 컬 F 닷 DA 벡터 그것하고 같다겠잖아요. 고로 이것을 제가 그대로 다시 적어줬습니다. 컬 F 닷 DA 벡터인데 XY 평면상에서는 면적 방향이 무슨 방향입니까? Z 방향이죠. 즉 XY 평면상에서는 면적 방향이 바로 이것이 면적이기 때문에 이 면적 방향에 수직한 것이 Z 방향 성분이잖아요. 물론 적분을 이렇게 해간다고 했을 적에 그럴 적에 컬 F 닷 DA 벡터의 Z 그렇게 되어진다 그 말이야. 여기서 DA라는 것은 XY 평면상에서 DX DY 그렇게 되어지죠. 이것을 우리가 다시 적어주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이것이 닷 프로덕트이고 이쪽에가 Z성분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적어주면 컬 F Z성분 곱하기 DA 그렇게 되어지죠. 그래서 컬 F Z성분은 이거죠. 이것을 그대로 적어주고 DA는 DX DY 그렇게 적어줬죠. 그러면은 여러분들 보세요. F 닷 dr 이것이 이렇게 적어졌단 말이야. 그런데 F 닷 dr은 fx의 dx 플러스 fy의 dy 그렇게 되어지잖아요. 여기서 fx를 뭘로 두냐면은 p로 둬보세요. 즉 이 p를 fx로 두고 그 다음에 이 q를 f의 y로 한번 둬보세요. 그러면은 이것하고 이 두 개 공식을 비교를 해 보면은 그린의 정리하고 2차원상에서 스토커스 정리하고 어때요? 같지요? 그런데
그린의 정리는 2차원상에서만 통용이 되어지는데 스테코스 정리는 3차원상에서도 통용이 되어지죠. 고로 제가 여기에 적어 놓은 대로 스테코스 정리는 그린의 정리를 포함하고 있어요. 강의를 잘 들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클릭해 주시면 제가 기분이 좋겠지요. 이상입니다.